안녕하세요. 과거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사실은 바로 우리 몸속에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생명체 안에 숨겨져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인류 역사의 거대한 연대표를 다시 쓴 놀라운 과학,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미스터리로 한번 시작해보죠. 1323년에 침몰한 신안선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건 역사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 가라앉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아주 오래된 나무배가 발견된다면요? 우리는 대체 그 배가 몇 살인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놀랍게도 모든 살아있는 것들 안에 숨어있는 아주 특별한 종류의 탄소 원자에 있습니다. 이 녀석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아주 정교한 시계 역할을 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탄소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탄소는 바로 이 탄소 12입니다. 아주 안정적이라서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죠. 하지만 아주 가끔 정말 희귀하게 발견되는 특별한 녀석이 있는데 바로 탄소 14입니다. 얘는 좀 불안정해서요.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일정한 속도로 서서히 사라집니다. 바로 이 녀석이 과거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 우리의 원자시계인 거죠. 아니 근데 이 특별한 탄소 14가 어떻게 모든 생명체에 들어오게 되는 걸까요? 그 시작은 저 먼 우주입니다. 우주에서 날아온 입자들이 대기 중에 질소 원자를 딱 때리면 탄소 14가 만들어져요. 이게 산소랑 합쳐져서 이산화탄소가 되고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걸 들이마시죠. 그럼 그 식물을 동물이 먹고 또 우리는 그 식물과 동물을 먹고요. 이렇게 먹이사슬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든 생명체가 대기랑 똑같은 비율의 탄소 14를 몸에 지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더 이상 탄소를 섭취하지 않게 되면서 몸속의 원자시계가 똑딱하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시간을 알려준다는 걸까요? 탄소 14가 붕괴하면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반감기라는 건데요. 말은 좀 어려워 보여도 사실 아주 간단해요. 어떤 방사성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양이 정확히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탄소 14의 반감기는 바로 5730년입니다. 이 숫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 같은 거예요. 과거의 시간을 재는 완벽한 자가 되는 거죠. 자, 보세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죽은 직후를 탄소 14가 100%인 상태라고 해보죠. 여기서 정확히 5730년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양이 절반인 50%로 줄어듭니다. 거기서 또 5730년이 지나면 남은 양의 또 절반, 그러니까 25%만 남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바로 이 원리를 쓰는 겁니다. 오래된 유물에 남아있는 탄소 14의 양을 측정해서 이 5730년짜리 모래시계가 과연 몇 번이나 뒤집혔는지를 거꾸로 계산해내는 거죠. 참고로 붕괴된 탄소 14가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아주 안정적인 질소 14라는 원자로 변신합니다. 불안정했던 원소가 안정적인 원소로 바뀌는 일종의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고요. 이 놀라운 과학이 실제로 어떻게 과거의 미스테리를 해결하고 역사의 빈 페이지를 채워나가는지 한번 구체적인 사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은 바로 윌러드 리비라는 과학자입니다. 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요,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고고하게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인류 역사의 타임라인을 새로 쓰게 만들었고 그 공로로 노벨 화학상까지 받았습니다. 대단하죠? 그럼 이 방법으로 뭘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과거에 살아있었던 거의 모든 것입니다. 동물의 뼈, 오래된 나무, 옛날 옷감, 식물 섬유, 한마디로 탄소를 포함했던 모든 유기물이 대상이 되죠. 다만 한계는 있어요. 시간이 너무 흐르면 탄소 14가 거의 남지 않아서 측정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 5만 년 전까지의 유물 연대를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계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과거 대기 중의 탄소 14 비율이 항상 똑같았다는 건데요.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조금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태웠잖아요.
여기에는 탄소 14가 전혀 없는 아주 오래된 탄소만 들어있거든요. 이게 대기로 뿜어져 나오면서 전체적인 비율을 흐트러뜨렸죠. 반대로 20세기에 있었던 핵실험은 없던 탄소 14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서 비율을 확 높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마치 탐정처럼 이런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정밀하게 보정 계산을 합니다. 덕분에 시간의 오차를 거의 없앨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기술이 현실 세계에서 마치 과학 탐정처럼 활약하는 가장 흥미진진한 실제 사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을 꼽으라면 단연 토리노의 수위일 겁니다.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천이라고 알려지면서 수세기 동안이나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있었죠. 과연 진짜였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과학이 이 길고 긴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980년대에 서로 다른 세 곳의 연구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이 천조각의 연대를 측정했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세 곳의 결과가 모두 정확히 한 시기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예수의 시대보다 1000년도 더 지난 중세 시대였죠. 자, 이번엔 좀 더 현대적인 사례로 가볼까요? 아주 비싼 수십 년 된 빈티지 와인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 진짜일까요? 아니면 교묘하게 만든 가짜일까요? 탄소 14는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한 답을 줍니다. 진짜 빈티지 와인이라면 당연히 과거에 수확한 포도로 만들었을 테니 그 시대의 탄소 14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만약 석유에서 뽑아낸 값싼 공업용 알코올로 만든 가짜라면 어떨까요? 석유는 수억 년 전에 만들어진 화석 연료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14가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와인에서 탄소 14가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면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가짜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이라는 건 먼 과거의 역사를 쓰는 고고학 도구이면서 동시에 현재의 진실을 밝히는 과학수사 도구이기도 한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 똑똑한 원자시계는 우리에게 지난 5만 년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구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길잖아요. 이 시계의 눈금이 닿지 않는 더 먼 과거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비밀들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